I got the cash in the bag. 2024년 9월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의미심장한 글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들이 남긴 글이었는데요. 그들은 낯선 이가 준 초콜릿이나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알몸 상태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머리맡에 놓인 사후 피임약을 보고서야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 같은 게시글을 남긴 여성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녀들은 하나같이 정신을 잃기 전 방을 구한다며 찾아온 한 낯선 중국인 남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독일은 월세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유학생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는 쉐어하우스를 많이 선택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방을 내놓거나 구하는데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터넷 특성상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이를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성도 따르죠.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독일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방을 보러 온 사람은 남성이었다고 하죠. 남성은 자신을 여성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바쁜 아내, 여자친구를 대신해 방을 보러 왔다며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남성은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첫인상에 속아 경계를 소홀히 했죠. 남성은 선물이라며 초콜릿이나 주스 등을 여성들에게 줬는데 여성들은 남성이 준 걸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독일 경찰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됩니다. 2024년 10월 독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중국인 여성을 타깃으로 한 약물 성행 사건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2024년 11월 독일 경찰이 유력 용의자 중국인 장다펑을 체포합니다. 그는 유명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의 IT 매니저였죠. 장다펑은 4건의 성행 혐의로 체포되지만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에게 당한 여성이 최소 22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장다펑은 텔레그램의 독일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비밀 대화방에서 활동했는데 이 대화방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었죠. 독일 해센주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범죄를 주도한 자가 바로 장다펑입니다. 2020년 장다펑은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한 비밀스러운 대화방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대화방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대화방 속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잠자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장다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방 회원 몇 명을 알게 되는데 모두 자신처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들이었죠. 그는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텔레그램에 그들만의 비밀 대화방을 따로 개설합니다. 그 방이 바로 독일 운전면허 학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운전면허 시험 정보를 나누는 건전한 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인간적이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악마의 소굴이었습니다. 초기 대화방 회원은 8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주도하에 대화방에서는 약물을 이용해 여성을 성행했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죠. 이들은 세상에 대화방의 존재가 알려지거나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경찰 수사를 대비해 회원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암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차는 여성, 세차는 새로 타깃이 된 여성, 슈퍼카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 연료는 약물, 주유는 약물 투여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차를 구경하고 있다는 말은 여성을 물색하고 있다는 의미가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죽은 돼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자기 주변인들을 하나둘 대화방으로 끌어들여 덩치를 키워나갔는데 경찰이 장다펑을 체포했을 때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은 1, 2,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회원 수가 4,500명이 넘었죠. 이들 대부분은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타이완, 홍콩 등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대화방에는 매일 회원들이 불법 촬영한 성범죄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비법을 공유했습니다. 즉 범죄 방법을 공유한 셈이죠. 한마디로 이곳은 성범죄자와 미래 성범죄자들이 모여있는 마구리였습니다.
회원들은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일명 수석 코치라 불리는 베테랑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메신저로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 약물 투여 방법과 시간 등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코칭했습니다. 신입 회원들에게는 소위 운전 연수라 불리는 1대1 맞춤형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었죠. 만약 회원들이 범행에 쓸 약을 구하지 못하면 약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급책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종 약물의 성분과 투여량에 따른 신체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교재로 만들어 교육하기도 했죠. 독일의 한 언론은 장다펑이 대화방을 만들고 저지른 첫 범행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2020년 장다펑은 베를린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 끔찍한 짓을 가리켜 운전 연습이라 말하죠. 장다펑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여성, 즉 여자친구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자친구를 범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한 뒤 대화방에 영상을 올리죠. 이후 회원들은 장다펑을 따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범하는 영상을 대화방에 올립니다. 훗날 이 영상들은 이들을 심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장다펑의 여자친구는 이후에도 수차례나 이 같은 일을 당하지만 약에 취한 탓에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예 기억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성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이후 장다펑은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화방 회원들은 그를 전설적인 인물이라며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이런 소름 끼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성을 전리품 정도로 취급하는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섬뜩하고 끔찍합니다. 2021년 결혼한 장다펑은 이제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을 향해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여성 동료나 이웃들이 그의 다음 타깃이 되죠. 장다펑은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는 핑계로 접근해 약을 먹이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 번은 중국인 여직원을 일부러 야근시킨 뒤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죠. 커피를 마신 여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장다펑은 여직원을 회의실로 끌고 가 그녀를 범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모두 촬영해 대화방에 공유하죠. 시간이 갈수록 장다펑의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2024년 장다펑은 인터넷에서 함께 살 룸메이트를 구하는 쉐어하우스 광고를 보고 광고를 낸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범행 과정을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광기까지 보이는데요. 대화방 회원들은 열광하며 그를 따라하기 시작하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SNS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독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겁도 없이 날뛰던 이들의 악행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주범 장다펑의 뒤를 쫓던 경찰은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의 또 다른 핵심 멤버의 신원을 확보하죠. 이름 장중희. 그는 대화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핵심 멤버로 장다펑을 신처럼 모시는 추종자였죠. 실질적인 2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중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로봇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고급 인재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당시 장중희는 아파트에서 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장중희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약을 먹여 강간한 것만 8번이 넘었죠. 그중 2번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호흡이 멈추는 등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중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취제를 적신 수건으로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범행은 매번 3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아이를 가지고 와 여자친구를 학대하는 짐승 같은 짓도 일삼았죠. 장중희 역시 영상을 찍어 대화방에 공유했는데 장중희의 여자친구는 당연히 남자친구의 이런 엽기적이고 쓰레기 같은 짓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데다가 기억도 잘 나지 않자 그저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한약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범행 영상을 확인한 장중희의 여자친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이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희가 체포될 당시 경찰은 장중희의 아파트에서 엄청난 양의 마취제를 발견하는데요. 이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대화방에 약을 공급해준 공급책을 잡습니다. 이름 쉬쉬카이 위안, 1999년 출생, 당시 나이 25세, 장중희보다 어렸습니다. 쉬쉬카이 위안은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한 제약회사에서 물류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마취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만약 대화방 회원 중 약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시카이 위안이 직접 구해주거나 중국 본토에서 몰래 들어온 약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 마취제도 있었죠. 쉬시카이 위안은 함부르크 교도소에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약물 공급책 쉬시카이 위안은 사망했지만 그는 약을 구매한 회원 명단이 적힌 장부를 남겼죠. 경찰은 쉬시카이 위안의 장부를 토대로 줄줄이 용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이름 저우통. 이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악질이었습니다. 이름 윙스죠. 여성의 중요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고 하는 걸 즐기던 짐승 같은 자였죠. 이름 샤오즈팅. 샤오즈팅은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 수석 고문으로 중국 최고 명문대라 손꼽히는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밟은 인재였습니다. 샤오저팅은 대화방의 마취제 조합법, 약물의 황금 배합 비율, 새로운 약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대화방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약을 쓰면 여성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걸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참 안 바뀐다 싶은 게 샤오저팅의 범죄는 이미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때부터 그는 약물을 이용해 동급생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범행 과정을 모두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퍼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했죠. 독일로 건너와 의학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샤오저팅은 여러 건의 성행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친절히 알려주었는데 약물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면 회원들은 샤오즈팅에게 바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죠. 심지어 범행 현장을 급습해 교육이라며 함께 여성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샤오즈팅은 베를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2026년 5월 4일 샤오즈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나 아직 최종 선고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샤오즈팅은 법정에서 조금의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단지 대화방 회원들과 순수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나누고 토론했을 뿐이에요. 대화방에서 주저리 떠들어댄 것도 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싶어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딱 잡아댔습니다. 경찰이 대화방에서 회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샤오즈팅이 공유한 범죄 영상 등 증거를 보여줘도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편집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그러면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의 다른 주요 멤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2월 장다펑, 장중희, 저우통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대화방의 실질적 리더이자 몸통이었던 장다펑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죠. 장다펑은 여성들에게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과다한 양의 약물을 투여해 최소 4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독일 사법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범행 수법이 점점 정교해졌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는 예방 구금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이는 사형제도가 없는 독일에서 성범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형벌이었죠.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장중희는 징역 11년 3개월, 사회적 약자만을 노렸던 저우통은 5년 9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이 3명 역시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샤오즈팅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성들의 울부짖음에 어떤 감정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 회원들에게 여성은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은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통제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와 가학의 증거가 담긴 영상을 대화방 회원들과 공유했죠. 그들에게 영상은 일종의 실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더 위험한 행동을 했는가를 평가하며 피해 여성을 함께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죠.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 그 속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얻게 되고 끈끈한 연대 속에서 이들의 범행은 더 극악무도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경찰은 장다펑 일당을 상대로 정신감정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극심한 여성 혐오, 과도한 자아도취,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 능력 결여 등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엘리트이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왜 이토록 가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이들은 어떻게 악마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언론에 나온 독일 운전면허 학원 대화방의 핵심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방 독일 운전면허 학원의 창설자인 장다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다펑, 1982년 출생, 당시 나이 42세,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지역에서 꽤 잘나가는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사업가로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 장다펑의 부모는 장다펑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다 사주고 다 들어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를 끔찍히 아꼈는데 매달 엄청난 액수의 용돈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덕분에 장다펑은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 서러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장다펑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에 눈뜨는데요. 그는 용돈으로 성인 비디오를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그의 발목을 잡죠. 나이가 어려 원하는 만큼 성인 비디오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자 그는 반 친구들에게 성인 비디오를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무분별하게 접한 성인 비디오는 장다펑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마음에 드는 반 여학생을 미행하고 스토킹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장다펑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는 하얼빈 공업대학교 토목공학과에 들어갑니다. 1998년에서 2002년 그가 대학에 다니던 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성장했던 황금기로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장다펑은 대학 졸업 후 취업 대신 독일 유학을 가겠다며 독일어를 공부합니다. 그가 취업하지 않고 유학을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전공을 살리려면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데 귀하디 귀하게 자란 장다펑으로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05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한 끝에 독일의 우수 대학 중 하나인 티빙겐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과정을 밟죠. 하지만 착실히 공부만 할 장다펑이 아니죠. 장다펑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종류의 성인 사이트를 섭렵하는데요. 그에게 그것은 신세계이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추악한 욕망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독일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사이트 접속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3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성인 사이트 접속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죠.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장다펑의 성적 갈망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온종일 성인 사이트만 뒤졌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영상들을 찾아 헤맸죠. 2014년 7월 장다펑은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러나 취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야한 영상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죠. 2017년 장다펑은 유명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의 독일 지사에 입사합니다. 회사에 들어간 장다펑은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성격도 외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다펑의 동료들은 평소 온순하고 친절했던 장다펑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며 전혀 범죄를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회사에 들어가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장다펑은 소개로 첫 번째 아내를 만납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말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상대가 앞에서 장다펑이 약을 먹이고 몹쓸 짓 했던 그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악마도 울고 갈 장다펑의 범죄 행각들이 공개되는데요. 그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의 엄마에게 약을 먹이고 성행을 했습니다. 놀란 아이가 옆에서 우는데도 장다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울음소리가 자기를 더 흥분시킨다며 낄낄댔다고 하죠. 어쩌다가 저런 게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요? 장다펑의 레이더에 걸렸으나 변을 당하지 않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와 장다펑은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지만 장다펑이 그녀의 고양이를 돌봐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정중히 그의 요청을 거절했죠. 장다펑의 체포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때의 일이 떠올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녀 역시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될 뻔했죠. 다음은 저우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우통, 1999년 출생, 당시 나이 25세, 스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2015년, 어머니의 권유로 저우통은 독일로 유학을 오죠. 그는 독일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생활합니다.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독일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현지 사정에 매우 밝았다고 합니다. 독일에 갓 유학 온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처음에는 듬직한 오빠처럼 친절하게 다가왔다고 하죠. 그러다 좀 친해졌다 싶으면 데이트하자거나 사귀자며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한 번만 만나달라며 엄청나게 들이댔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우통에게 당한 여성 대부분이 그가 도움을 줬던 유학생이었다고 하죠. 공부를 도와주겠다는 둥, 맛있는 걸 해주겠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로 집으로 불러 약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는 지독한 몰카 중독자였는데 경찰은 저우통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영상만 수천 개를 찾아냅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이웃 여성은 평소 수줍어하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인사하던 저우통의 실체가 18명의 여성을 성행한 괴물이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방의 수석 고문 샤오즈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출생, 당시 나이 31세. 그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의사입니다. 낮에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지만 밤이 되면 성범죄자들에게 약물 제조법을 가르쳐주는 악마가 되죠. 샤오즈팅은 장수성 장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회사원으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샤오즈팅은 허베이 의과대학 임상의학과를 나와 베이징 대학 의학부에서 종양학 석사과정을 밟습니다. 그는 대학원 시절 뛰어난 활약을 했는데요. 베이징 대학교 종양병원 랩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한 것은 물론 중국 의학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샤오즈팅 인생의 가장 눈부시고 화려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가장 눈부셨던 순간 그는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약을 먹이고 몹쓸 짓을 하죠. 이때를 시작으로 샤오즈팅은 만나는 여자친구들한테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그의 컴퓨터에서 성범죄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하는데 그 안에는 약혼자의 영상도 있었죠.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건 다른 남자들까지 집으로 초대해 집단으로 약혼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소식은 중국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의 회원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죠.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내에서 일어난 약물 성행 사건은 무려 68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장다펑 일당의 수법과 완전히 판박이었는데요. 술이나 음료에 몰래 약을 타 마시게 한 뒤 여성이 정신을 잃으면 범행을 저질렀죠. 대부분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동료,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가리지 않았죠. 범행 도중 의식을 찾은 여성이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먼저 2020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인데요. 조주빈을 비롯한 그 일당의 잔인한 범죄 수법과 엽기적인 행각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2024년 장다펑 일당의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장다펑이 대화방을 개설하고 활동한 시기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시점과 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장다펑이 N번방 사건에 영향받은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장다펑이 조주빈을 우상으로 여겨 그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한편 샤오즈팅의 약혼녀는 샤오즈팅을 제대로 벌하기 위해 독일로 직접 가 법정 증인석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독일 운전면허학원 대화방에 가담했던 4,500명 회원의 명단이 모두 세상에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쉬는 공기조차 아까운 이들의 존재가 만천하에 밝혀져 두고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사는 내내 고통스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